자, 뉴스 하청공장을 돌리고 계신 임상훈 소장님이라고 할까요? 하청공장장이라고 할까요? 하천공장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디어의 새 장을 열고 있는 하천공장장 임상훈입니다. 저희 뉴스공장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네. 하청공장도 사실 장난 아닐걸요? 아, 그렇죠. 월요일 날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네. 이 검색 순위가 그리고 이제 그 순위가 확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전체 두 군데를 제가 올리는데 한 군데는 전체 7위. 7위? 네. 전체. 오, 전체에서.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더 이제 많이 있는 데라서 전체 25위. 25위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25위라고. 파티가 이렇게 저기 뭐야 팟빵이 네. 팟빵이 몇 개인데요. 팟빵에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팟캐스트가 몇 개인데요. 예, 그렇죠. 몇만 개 될걸요. 그래서 한번 격려차 공장장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싫어요. 자, 아니, 여기서 하는 것만으로 네. 충분합니다. 네, 자, 우선 올림픽 외신 관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네, 그 이번에 그 올림픽 쯤 해가지고 외신들의 보도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일단 뭐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그 외신이 그 9일 날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이 방북 초청을 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어떤 네. 보도들이 나오는지를 좀 전해드릴게요. AP통신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산을 결정짓는 순간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도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개막식 보도는 그 김여정 부부장과 악수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데려가서. 네네. 그 사진을 다 탑으로 뽑았어요. 맞아요. 제가 본 외신들은. 예.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들 언론이 제가 어떤 언론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올림픽 시작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저 제목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하는 장면이 네. 그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었던 네. 장면이죠. 그러니까는 그거 그다음에 그 히스토릭 모먼트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한 군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진이 포털의 메인에 안 걸렸어요. 저도 굉장히 이게 그 지금 우리 상황을 반영하는 그 상황 정황이라고 봤는데 네네. 우리나라 포털 그 시간대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이제 올림픽과 관련해서 평화올림픽을 주장하고 북한이 단일팀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김정은 여동생 소위 이제 자기들끼리는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죠. 네. 쭉 북한에서 이어지는 그렇게 부르죠. 백두혈통 김여정과 악수하는 장면으로 쭉 이어지는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일단 전 세계가 보도를 했어요. 제 네. 주요 외신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시 포털은 제가 그 시점에 뭘 보도하는지 찾아봤는데 이 사진을 보도한 곳은 없었어요. 우리 포털 중에는. 그리고 이제 방금 그 김여정 부부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외신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외교 무대의 성공적인 데뷔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 CNN 같은 경우도 금메달감이다. 외교 부문 금메달감 이런 그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는 국내에서 뭐 워낙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호우 불호가 분명히 드러나다 보니까 뭐 북한이 이번 그 올림픽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뭐 시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근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그 르몽드에서 그 사설로 하나 글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그 이번에 평창 올림픽 전후해서 스포츠 경기로서의 올림픽을 가리고 세계 미디어 외교 모델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분명히 또 이제 그 이거를 악의적인 활용을 할 언론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짐작이 가는데 그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북한이 이번 그 올림픽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외교적인 어떤 그 발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가리고 올랐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교 싸움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북한이 부각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해버리거든요. 우리 보수 매체에서는 그렇게 호도하는데 외신에서는 미국이 밀렸다예요. 논조가. 네, 맞아요. 그 펜스가 왔는데 정작 아까 그 처음에 왕따를 당했다. 말씀하실 때죠. 네. 오면서 들었는데 정확한 그 말씀하신 거고 이미 그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펜스의 행동은 굉장히 그 외교의 어떤 그 사실은 그 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고립시켰다 이런 평가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예. 유치한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외교전에서 북한에 졌다 미국이 그런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르몽드의 사설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르몽드 말고 네. AP였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하도 많이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워낙 많이 쏟아져서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펜스가 주요한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들이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더 강화시켰다, 자초했다. 왜 그러고 왔냐? 이런 논조예요. 네, 한마디로 잘 네. 못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좀 세련되게 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막 치고 나올 때 미국에서도 세련되게 앞에서는 대국인 것처럼 행동하고 뒤에서 제재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옹졸하게 악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그런 것만 왔냐. 네. 그런 겁니다. 그것과 이제 약간 다른데 어쨌든 언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번에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좀 언론들의 굴욕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 굴욕이 하나가 있었죠. 안나 파이필드라고 하는 도쿄 특파원이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아예 기레기라고 쓴 거예요. 네네. 아예 한국말로 기레기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봤어요 이거. 네, 사진 보셨죠. 그러니까는 그 북한의 그 예술단인가요 왔을 때 이제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줄 서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줄 서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 그러니까 북한 여자 공연 그 예술 단원들이 여자 화장실 앞에 줄 서 있는데 우리나라 사진 기자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자였겠죠. 그랬겠지만 어쨌든 간에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 이거에 일컬어서 사진을 찍었어도 그걸 이제 배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냈어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쿄 특파원인 안나 파이펠드가 이래서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구나라는 말을 기레기를 한국말로 썼어요. 한국말로 기레기라고 써가지고 딴 건 영어로 쓰고. 예.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바로 사진을 내린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심각한 내용이죠. 그 미국의 NBC 방송 평창 올림픽 개회식 중계하던 도중에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그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하면서 이 뭐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본보기를 보여줬다. 한국인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무리를 빚으면서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날 생방송 중에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떤 이런 거. 더 뭐라고 할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해설자가 아무나가 아니라 조슈아 쿠퍼 레이모라고 유명한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나름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해설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한일 관계의 시각이 어떤가?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지난번에 이 북핵 위기 초반에 작년에 한참 얘기했지만 사사키 재단이라든가 일본 우익들이 미국 지식인 사회에 굉장히 침투했거든요. 침투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돈도 많이 후원하고 이 시각을 유포를 많이 했어요. 또 게다가 이 시각이 그럼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했을 때 박근혜 정권 때는 뉴라이트 이명박 정권 때 마찬가지고 소위 이제 정보나 고위 관계자들이나 혹은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들이 비슷한 시각 가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뉴라이트. 이게 뉴라이트 시각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MBC한테 뭐라고 하기도 속으로 찔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9년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찔려요. 맞습니다.
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 9일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그 NBC 보도가 있었는데 10일자 이제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보수 일간지죠. 타임스죠. 타임스가 선수 입장 당시에 그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한반도기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설을 달았냐면 두 적이 한 깃발을 든 것보다 일본이 소유한 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 일본 시각이거든요. 완전히. 아니,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나. 아까 뭐 내용보다 더 끔찍한 얘기거든요. 그 일본이 이번에 그 뭡니까 일본 언론들이 한반도 기기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 이 얘기였거든요. 아니 이거는 어떤 논란의 어떤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일본이 소유한 섬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이 주장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 언론이 한 말을 그대로 베낀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사실 영국에서 더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간 유력 언론 아닙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근데 그 누가 봐도 이게 독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독도를 표시하면서 제주도에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그걸 독도라고. 이 사안에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 개막식이나 이런 거 해설할 때 네. 어쨌든 그 아시아 전문가나 나름대로 먹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쳐다보고 그러면서 튀어나온 멘트들 중에 하나 혹은 일본의 영향을 직접 받았거나 그런 멘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나름 그 전문가 혹은 특파원들이 썼다 보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따위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평론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이번 한 주 보니까 외신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아까 이제 한 언론도 했습니다만은 수준 미달의 언론들 이거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국제뉴스가 많이 있는데 시리아 내전도 있고 독일 대연정도 거의 끝나가고 몰디브도 난리가 났는데 그건 뭐 다음 주에 하죠.